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5분을 지나고 있네요. 제가 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짧게 안 된 것 같네요. 자, 짧게 핵심 부분만 쪽쪽 뽑아서 계속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훈종님, 지들끼리 말도 맞지 않는데 누굴 뒤집어 씌우려고 얘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소설 쓰려고 하네 라고 합니다. 판검사 수준이 다 하향되고 있다고.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정진상, 김용의 지분이 있다고? 그거 저 실은 제 추정인데요. 이게 정영학의 실토입니다. 정영학이 이렇게 실토한 부분이 엊그저께 법정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정영학의 진술을 살펴보면은 정영학 김만배가 그랬다 하더라. 동균애한테 돈을 주려고 하고 있고 동균애 지분이 얼마가 있고 막 그런 얘기를 김만배가 했대.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 천하동인 1호 그 일부는 동균애 형들한테 줄 거야 라고 했다고. 그랬댔지. 이게 여러분들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보도된 겁니다. 동균애 준다. 천하동인 1호에는 동균애 거다. 동균애 형들 준다.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진상, 김용을 말하는 것이며 정진상, 김용은 결국에 이재명의 측근이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돈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갔다고. 자,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 그 어디에도요. 동균애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동균애 형들 준다. 그 내용도 없어요. 정영학 녹취록에는 없어요. 동균애 형들 준다라는 이 표현. 이것 때문에 검찰은 이른바 428억 정치 공동체를 주장을 했는데 없다고. 그런 내용은 없다고. 자, 그럼 도대체 동균애 형들 혹은 동균애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이게 사실은 정영학의 진술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정영학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정영학이 작년에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동균애라는 표현을 썼대요. 정영학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김만배가 천하동인 1호에서 자신의 지분을 50%로 대폭 늘렸는데 이때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진상, 김용의 지분도 있구나 라고 내가 눈치를 챘다. 눈치를 챘대. 진짜 승질 확 나네. 열받는다. 그래서 동균애라는 표현이 이때부터 등장합니다. 검찰은 이 진술을 근거로 해서요. 정진상, 김용의 지분이 있다. 천하동인 1호에. 그래서 428억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언론 플레이를 해왔습니다. 정영학 진술에 보면은 이게 동균애라는 말이 등장하긴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동균애라는 게 과연 정진상, 김용을 말하는 거냐? 직접 들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정진상은 뭐라고 했을까요? 정진상이란다. 정영학은 뭐라고 했을까요? 헷갈려. 자, 이렇습니다. 검사가 물어요. 2020년 5월 천하동인 1호가 차명이란 얘기를 김만배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셨네요. 자, 그러면서 남욱이 천하동인 1호에 소송을 건다라는 얘기도 같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정영학. 구체적으로 듣지는 않았고요. 유동규한테 돈을 안 주면은 김만배가 다 먹을 거다. 그래서 남욱이 소송을 건다. 그럽디다.
아, 그래요? 검사가 또 묻습니다. 2020년 5월에 천화동인 1호에 유동규, 정진상, 김용의 지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게 진술하셨죠? 그럼 그 경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갑자기 정량하기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게 소급해서 2020년 하반기에 그게 그때 들었던 얘기인 거고 2020년 5월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우왕좌왕 횡설수설 하다가 갑자기 말이 획 바뀝니다. 뭐라고 획 바뀌느냐? 그게요. 지금 제가 추정한 건데요. 추정했대. 천화동인 1호에 유동규, 정진상, 김용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유동규 지분 안에 정진상, 김용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겠죠? 자, 그거 어떻게 알겠냐? 그거 추정인데요. 씨, 그냥. 검사가 당황하죠. 그럼 2020년 5월에 들은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소송하겠다는 얘기만 들었고요. 2020년 11월 12월경에 3분의 1씩 나눠준다 뭐 그런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정진상, 김용도 포함되어 있나 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같아요야.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니라. 2020년 5월에 그 얘기 못 들었어요. 그때 못 들었고요. 한 몇 달 뒤에, 아까는 또 뭐 한 달 뒤에 그러더니 갑자기 몇 달 뒤에 2020년 11월, 12월경에 뭐 3분의 1씩 나눠준다는 얘기를 만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유동규 말고 두 사람이 더 있구나. 두 사람이 더 있다면 정진상, 김용 아닐까? 라고 제가 추정한 거예요. 어쨌거나 이때는요. 저는 유동규만 생각했었어요. 예. 2020년 5월에는 유동규만 생각했었다. 자, 검찰이 되게 당황하는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죠. 예. 실제로 당황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검사들의 주장이 진술이고요. 이 다음부터는 자, 변호사 반대 신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니 아까 보니까 10월, 11월 그렇게 하는데 좋았어. 2020년 10월 김만배가 자신의 지분 절반을 유동규, 정진상, 김용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뭐 이런 얘기 아까 했지. 그에 보면은 동규내라고 표현했다 그랬지. 그때 동규내란 말을 실제로 했어? 그러니까 정영학이 그게요. 2020년 10월은요. 유동규 거라고만 얘기했고요. 그 한 달 뒤에 유동규와 그 형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명 몫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진술이 참 이상하죠. 지금 검찰 진술서에 최초 검찰 진술에 정영학은 뭐라고 그랬느냐. 2020년 5월에 동규내라는 표현을 들었고 이 동규내라고 하면은 정진상, 김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 알게 됐다. 눈치를 깠다. 그때. 이렇게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2020년 10월경에 김만배가 실제로 돈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던 거야. 근데 이날 정영학은 뭐라 그랬냐. 아니야. 그때는 아니고요. 그때는 그냥 전부 다 유동규라고 했고요. 2021년 11월인가 12월인가 그때쯤일 거예요. 라고 말을 바꿔요.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규내란 말을 했어? 진짜로? 어쨌든 날짜는 그렇다 치고 날짜에 바뀐다 치고 좋아. 그래서 동규내란 말을 실제로 했어? 변호사가 물어요. 정진상, 김용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제가 들은 건 아니고요. 유동규 애들한테 주고 형들한테 주겠다라고 했는데 형들이면 정진상, 김용 뭐 아니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그게 일단 요겁니다. 정진상, 김용의 몫이 있다. 그거는 네 개인적인 생각인 거지. 그게 그렇게 일단 정진상, 김용 이름 진짜 나왔어?
그 이름을 들은 건 아니고요. 유동규 애들한테 주고 동규네 형들도 준다 해서 형이니까 정진상, 김용 아닐까. 네 개인적인 생각인 거지. 그렇게 일단 자, 검찰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그 칼부림, 망나니 춤의 결말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대. 정령하게. 자, 이거 언론에 보도가 됐나요? 안 됐죠? 왜 우리나라 언론은 검찰의 얘기만 받아 쓰는 걸까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들 있죠? 어제 그제 보도된 내용들은 언제 거냐? 재판 시작하자마자 검사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서 저 지난번에 낸 4월 3일 날 낸 의견서 낭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 재판장 그래요? 낭독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거기서 날짜 얘기가 나오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 그리고 딱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다 나가. 그리고 그것만 보도가 된 거예요. 재판은 하루 종일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10분 동안 있었던 것만 딱 가져가서 딱 기사 쓴 거야. 이게 대한민국 언론 수준입니다.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뒤에 얼마나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정진상, 김용의 이름이 실제로 나왔나요? 김만배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아니요. 그 얘기는 없었고요. 뭐 그냥 형들한테 준다니까 정진상, 김용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죠. 그게 뭐 그렇죠. 이렇게 된 거랬다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예 기자들은 보지를 못한 거야. 아니 안 봤지. 볼 생각도 없었지. 앞에 맨 앞에 시작하자마자 검사가 낭독한 의견서 그것만 가지고 그냥 나간 거지. 개새끼들인 거지 이쯤 되면. 이러고도 지가 무슨 기자야. 기자는. 참. 자, 여기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2020년 10월입니다. 2020년 10월에 그러면 진짜로 그 정진상, 김용이라는 이름이 나왔을까요? 자,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자료 알고 계시죠? 네, 2020년 10월. 이 정영학 녹취록에 뭐라고 돼 있다? 계속해서 유동규 얘기만 합니다. 이 유동규 몫이 얼마, 네가 돈을 어떻게 돈을 어떻게 줄까? 유동규는 왜 그 얘기가 다 새 나가가지고 날 곤란하게 만드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때였어요. 아, 직원들이 알긴 아는데 그거 뭐 내가 오버한 거고 막. 예. 자, 이때는 유동규 몫만 나오지 정진상, 김용 얘기가 입도 뻥끗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영학도 뒤늦게 안 거야. 지도 지가 만든 녹취록에 뭔 얘기가 들어있는지 몰라. 그래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다 떠버려주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 내가 보내줬던 내 녹취록하고 상황이 틀리네. 그러니까 급하게 이거를 주워 담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어디에도 2020년 11월에도 2020년 12월에도 더 나가서 2021년 2월, 3월, 4월, 5월 아무리 뒤져봐도 유동규네라는 말은 없어요. 유동규 형, 동규네 형 그런 표현도 없어요. 그리고 3분의 1씩 나눠준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 얘기는 오로지 정영학의 진술에만 존재합니다. 그것도 정영학이 그렇게 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만배가 그 카더라. 근데 만배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부인했다고요, 오히려. 자, 이쯤 되면은 검찰이 얼마나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는지 드러나죠. 언론들이 지금 얼마나 그 검찰의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는지, 아니 거기서 부하내동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언론은 왜 이런 기사를 쓰지 않는 걸까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자, 정말 짜증난다. 자, 이렇게 제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확보한 녹취록이 조작이 아닌 다음에야, 글쎄 기자들도 이 녹취록을 확보했을 터인데 왜 기사를 쓰지는 않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재판 시작하자마자 10분 만에 나간 걸까요? 검사들 하는 얘기, 그것도 검사 의견서만 듣고 나간 걸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진짜 개새끼들이야. 이거 기레기도 아니야. 그냥 개새끼. 이영대님, 어제 뉴스타파 정영학 김만배 통화 19분짜리 들어보니까 확실히 드러나더만 유동규 나무. 예, 여러분, 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그게 2021년 2월 달에 녹취록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정영학의 주장대로라고 하면은 그 녹취록 속에 정진상, 김용이 등장해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정진상이 20억을 요구했다라는 내용이 등장해야 정상입니다. 등장 안 하죠. 그렇죠. 자, 이영대님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어제 뉴스타파가 공개한 거 19번짜리 그 내용이 바로 뭐다? 바로 오늘 제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2021년 2월 달에 녹음된 내용인데, 그게 만약에 정영학의 진술이 사실이었다면, 정영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었다면, 어제 공개된, 뉴스타파에서 공개된 그 녹취록 속에 적어도, 정진상이 돈을 달라 그러더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적어도 유동규 목 가운데 정진상, 김용의 몫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드리오님, 지지율 2% 윤가, 이러니 막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파란대무님, 일단 광고 안 주면 됩니다. 돈이 많다고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면 됩니다. 권력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경 보세요. 똑같이 하면 됩니다. 예, 그렇죠. 참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재판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분명히 정영학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낱낱이 드러나는데 이걸 왜 아무도 쓰지 않는가라는 장면을 보면서 기가 차다. 기가 차는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참 씁쓸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